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속 특별한 코너 문화인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사인싸나 경제인싸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제 목소리가 익숙하실 텐데요. 예, 이번 방송으로 시사인 팟캐스트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라면 이 뜬금없는 사람은 누군데 진행을 하고 있냐,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마타하리 예,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입니다. 이제 하다 제가 진행까지 맡게 됐어요. 네, 굉장히 좀 오늘 목소리가 좀 떨리시는 지금 것 같은데요. 너무 긴장했어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컴다운. 네, 그래도 오늘 나름 저 입봉인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기 이게 눈에 띄네. 마타하리 윤원선. 자기 수식어 그냥 막 갖다 붙여도 되는 꽤 오래된. 그럼요, 좀 오래됐어요. 시사인싸 안 들으시나 봐요. 선배 좀 들어요. 마타하리 진짜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어요. 마타한다에서 마타하리가 아주 오래된 캐릭터입니다. 요새는 패션 리더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우리 마타하리가. 그렇습니다. 예. 오피스룩의 1인자. 네, 그렇죠. 처음 오시는 고재열 선배도 이제 바로 인정하잖아요. 아, 네. 예. 오늘 방송이 이제 부디 사고 없이 끝나기를 예, 모두 빌어주시고요. 예, 가급적 과도한 애드립은 모두 자제해주시고. 아니 지금 애드립밖에 할 게 없는 이 분들을 모셔놓고 대본에 충실한 방송을 만들어주시면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타하리 입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에 답변은 없는데 저희 계속 침묵해야 돼요. 아니, 침묵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은 이제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예, 오늘 방송은 사실 이분 덕에 저희가 녹음을 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시사인의 마당발이자 예, 여행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고재열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선배. 개근가요? 저희 여기서 웃으면 되나요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벌써 대본에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 예, 고재열 기자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공식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아니, 네이버에 고재열 치면 공식 사이트라고 이렇게 나와요. 유명 인사세요 아주. 예, 근데 거기 보니까 본인을 우주 최초 여행 감독 1호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아무도 인터뷰를 안 해줄 것 같다면서 셀프 인터뷰까지 해서 올리셨던데 예, 여행 감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그냥 장래 희망을 여행 작가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보니까 작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좀 너무 흔한데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작가들 그렇게 많은데 그럼 직접 연출하는 감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해보니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여행을 연출하는 일이었구나. 이거를 기획 뭐 이런 건가요?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자처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처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서 또 나름의 동향을 살피신 거네요. 이제 공인된 걸로. 동향 살피는 거 잘하시잖아요. 동향 전문가시잖아요. 아, 그럼 최근에 좀 여행 감독으로서 주목하고 있는 뭐 여행지 같은데 특별히 있으세요? 이게 이제 또 이렇게 감독 타이틀을 달았더니 여행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배우가 되려고 해. 그래서 이 올 겨울에 히말라야 랑탕 트레킹을 갔는데 정말 정말 어려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너무 고산증이 심하게 와서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저승사자 실루엣 정도는 보셨을 것 같아요. 진짜요? 웃으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또 뒤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상당히 그런 이제 어려운 지점까지 오고 또 오후에 산책 나가시는 분들이 어두워졌는데 돌아오지 않으셨는데 눈발이 날리는 해발 3,870m 폭설 때문에 한참 동안 고립됐다고 들었어요. 나흘 동안. 네. 나흘이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감독이 아니라 뭐 그 이상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시군요. 예, 이제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고재열 기자님하고 한 팀으로 시사인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시사인의 문화팀장을 맡고 있는 임지영 기자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문화팀 임지영 기자입니다. 방송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아예 처음은 아닌데 한 10년 전에 한번 하고. 10년 전에 어디서 진짜요? 하셨던 건가요? MBC 우리 다 같이 하지 않았었나요? 네, 라디오. 김은지 기자님도 저희가 거예요? 다 같이 그 당시에 MBC에 시사 주간지를 주말에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기자들이 나갔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처음이란 말씀이신 그때 거죠? 막내들이 하는 약간 뒤집어 썼죠.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러면 10년 전에 했고 지금 처음이면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한번 하기도 했었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들면서 아, 예, 별로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긴장 안 해 보이시는데? 제가 근데 평소에 팟캐스트는 즐겨 듣고 있어서. 네. 그러시구나. 저희 마타리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네네네. 제가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가장. 예.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재열 기자님하고 두 분이서 문화팀이신 거잖아요. 네, 주로 2명이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네. 근데 팀장이 후배고 팀원이 선배예요. 네. 예. 저희 직장 이런 팀이 또 문화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팀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김은지 기자님도. 네. 저희 팟캐스트에 가장 많이 출연한 인사 중에 하나인 정희상 선배가요. 팀원으로 지금 정희상 기자님 모시고 있잖아요. 대기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시사인 기자들 약간 좀 팀장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그럼 예, 팀원으로서 고재열 선배 어떤가요? 팀원 고재열 기자는 굉장히 바쁩니다. 만나기가 쉽지 않군요. 일단 얼굴을 보기 쉽지 않군요. 분명히 좀 전까지 있어서 이렇게 말 걸러 가면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회사의 어떤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제가 팀장이 된 게 아닌가. 아니 저도 예전에 고재열 기자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연락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휴대폰으로 문자나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국장으로 있는 고재규 선배가 옆에서 제가 고재열 선배랑 연락이 안 된다 그랬더니 트윗을 날려봐라. 그러면 바로 답신이 올 것이다. 네, 맞아요. 예, 이렇게 트위터랑 연락하는 게 더 빠르다고. 세상에서 제일 새로운 소식이 회사 소식이야. 회사에 관심 좀 가지세요. 근데 또 관심이 아예 없진 않으셔가지고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임지영 팀장이 단독으로 항상 이렇게 알려주시는 소스로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분 소개할 텐데요. 시사인 팟캐스트에서 2분 빠지면 또 섭섭하죠.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마녀지만 오늘은 좀 편하게 방송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은지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 목소리를 여러 번 앞서서 끼어들어가지고요. 소개를 지금 하는 게 약간 민망하네요. 김은지 기자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시잖아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죠. 뉴스 요정이 공식 아니었나? 그런데 최근에 마녀로 바뀌었어요. 최광기 진행자가 뉴스 요정에 대해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셔서 아주 강하게 압력을 주셔가지고요. 반감을 가질 계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워낙 바쁘신데 마녀는 본인이 가져가야 되잖아. 진행 마녀. 진행 마녀라고 저희가 다음에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그렇네요. 김은지 기자님 그래서 너무 바쁘신데 여행 갈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여행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걷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요새 일부러 좀 편안한 신발 신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그냥 도심 걷는 것도 좋아가지고 오늘도 좀 걸어왔어요. 배우 하정우 씨가 생각나네요. 걷는 사람 하정우. 제 주변에서 김은지 기자는 정말 많이 걷고 잘 걷는 기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도 에피소드 들었어요. 예전에 그런가요? 어떤 아니 떨린다. 시사인의 선배 기자분들이랑 김은지 선배랑 같이 등산을 갔는데 마치 청설모처럼 산을 엄청 빠르게 막 올라가셔서 놀랐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산악인이셨던 백승기 전 시사인 사진 기자가 평화기를 김은지를 나한테 1년만 맡겨주면 내가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있게 키워주겠다. 등산가 예비 등산가 산악인들이 탐내는. 다 옛날 이야기고요. 요새 예산만 못합니다. 하지만 걷는 건 좋아해요. 먼 걸로 왔는데 여기까지 걸어왔을 정도면 중간에 내려서 걷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감 날이나 마감 전날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의 이제 걸을 시간이 없다 싶으면 마감하는 날 밤에 이제 집부터 회사까지 걸어가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쭉 걸을 때도 있어요. 걷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인싸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프닝부터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서 오늘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발적 유배, 여행의 시작이자 끝, 여권 없이 떠나는 해외여행, 모두 섬 여행의 또 다른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발적 유배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 저희 시사인이 이제 608호 별책 부록으로 머물고 싶은 남도섬을 펴냈습니다. 저희 표지를 한번 카메라에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라남도는 섬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근데 또 동시에 가장 낙후되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 여행을 아마 이제 자발적 유배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섬, 또 섬 전문가가 추천하는 섬 등 다양한 섬 이야기를 오늘 문화인싸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 텐데요. 이번 별책 부록의 총괄을 고재열 기자가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런 기획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왜 하필이면 섬인지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획을 하게 된 계기를 6자로 줄이면 국장이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 걱정했어요 오늘. 정말 국장이 시켜서란 말이 이 방송에서 적어도 5번 너무 많이 나와요. 거의 매 방송마다. 정관열 기자도 그 얘기하잖아요. 네, 매 방송마다 나와요. 왜 했냐라고 물어보니 국장이 시켜서 김정희 기자가 굉장히 수동적인 조직입니다. 반대로 국장이 아이디어 뱅크라고 저희 표현해주죠. 예. 그래서 하늘라도 국장이가 빠지면 이게 섭섭할 정도가 되어서요. 국장 스스로도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나 기존급 늘 듣고 있다라고 그럼 저는 안 하는 느끼고 걸로. 우리 아주 악착같이 국장 이름 얘기 안 하는 걸로. 네, 다음에는 심지어 출연도 하세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뭐 그냥 사심 기획인데 예. 간단히 표현하면 뭐 섬에 대한 기획을 해야 섬을 한 번이라도 더 갈 핑계가 생기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제 이 부록 핑계로 한 번 더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는데 어쨌든 이게 섬은 아까 그 표현에 여권 없는 해외여행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만큼 뭐 섬에 갔을 때 좀 이국적인 느낌도 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정말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번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과정이 번잡하다. 전라도에 있는 섬을 가려면 차로 타고 가면 뭐 몇 시간 뭐 기차로도 한 3시간 가까이 타고 가야 되고 거기서 또 1-2시간 배로 들어가고 뭐 기다리는 시간 이런 거 제하면 뭐 동남아 가는 시간하고 맞아 좀 마음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섬은 진짜. 예.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나를 섬에 보낼 수 있는 핑계가 만들어지면 가는데 뭐 그런 일환이죠. 예. 예. 그 이번 부록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고재열 기자님이 특별히 가장 좋아하는 섬, 원픽 이런 거 골라주실 수 있으실까요?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원픽 전에 한 4픽 정도를 예. 토너먼트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하면은 일단 섬을 고르실 때는 조금 약간 그 계절별로 이렇게 조금 계절을 좀 감안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벌써 전문가의 포스가 나시네요. 예. 이를테면 이제 그냥 여름 좀 지나서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이때는 서해 섬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노을이 가장 예쁠 때거든. 그리고 좀 덥지도 않고 이렇게 섬에서 이렇게 바닷바람이 좀 약간 꿉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하게. 그렇지 않고 바람도 시원하고 그리고 너무 이 석양이 예쁠 때고 그리고 조금 이제 한 11월, 12월로 가면은 남도 섬 중에 이 남해안 쪽, 좀 육지에 가까운 섬 이런 섬은 왜 좋냐면은 다른 데는 이제 좀 스산한 겨울로 가고 있는데 거기는 가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정도 더 이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좀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가끔 그 섬 갈 때 보면은 이 촬영산맥이나 노령산맥 내려갈 때 보면 눈이 쌓였어. 그러니까 서울도 눈이 안 올 때 그 산맥에는 사면에 눈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그 눈을 보고 겨울을 보고 갔다가 거기 가면 아직 가을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간 느낌도 신기하네요. 들고 그리고 또 다른 때는 이제 좀 그 섬에 나는 이제 해산물들이 풍족할 때 그때를 좀 맞춰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통영의 추도 같은 데는 물메기 우리 이제 곰칫국 끓이는 그 물메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메기 철이 한 1월, 2월 그 추울 때 있는데 그때 가면은 이제 물메기가 지천이고 그리고 그 물메기로 이 도시 사람들은 그걸로 이렇게 그 물메기탕 곰칫국만 먹는데 거기 가면은 이 물메기 회무침이나 그리고 또 그 물메기를 반건조시킨 맥주 안주에 좋은 뭐 그렇게도 먹을 수 있고. 그래요? 그건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곰치의 원재료가 물메기고 그걸 반건조해서 먹는 게 있다고요? 그래, 다 있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진짜. 없는데. 그러니까 현지에 가보면 먹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를테면 흑산도도 이 원래 홍어가 잡히는 계절이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어종이 흔치 않은데 홍어가 겨울 어종인데 흑산도 갔을 때 홍어를 삭히지 않은 홍어를 먹어요. 거기 분들, 현지 분들은. 그렇구나. 서울에서는 다 삭힌 걸 먹지 않나요? 거의 뭐 목포나 이쪽 와도 삭힌 걸 먹는데 이제 삭히지 않은 홍어에 또 별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려면 이제 그런 계절을 가면 좋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서해섬을 갈 때 이 봄에 4월이나 5월에 이제 봄을 보러 가야지 그러면 거기는 북서풍을 바로 맞는 데여가지고. 아직 거기 좀 추워. 피해야 될 것이네요. 겨울이 아직 좀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절에 맞춰서 가면 좋고, 이제 원픽으로 하자면 저는 일단 이제 애항심에서 제가 고향이 전라도 영광인데 영광서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까? 이렇게 낙월도나 송이도
이런데 좀 완전 처음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 부록에 거길 내가 갔다 와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부록에서 못 본 기억이 나가지고 못 가셔서 못 넣었구나. 갔다 온 걸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고 그래 가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영광에서 사실은 여기 표지에 이 사진이 송이도 사진이에요. 그럼 이거 고재열 기자 본인이 찍으신 사진이에요? 이 찍을 때 옆에 있었어요. 본인이 찍으신 거 아니고. 이게 보면 그럼 이 해변은 영광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송이도에 이렇게 이제 물이 빠지면 이제 사실 이제 갯벌이나 마찬가지인데 모래 갯벌이야 거의. 그러니까 그 진흙 갯벌이 아니라 모래 갯벌이고 여기 지금 이게 사람들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기를 발가락으로 계속 파다 보면은 백합이 나와. 조개, 백합 이렇게 정말 손바닥만한 애들이. 그 캐는 것도 너무 재밌고 지금이 딱 갈 계절이네. 다음에 2탄을 쓰셔가지고 거길 가셔야 되겠네요. 진짜. 그리고 지금 이제 남도섬에서 조금 이제 다른 쪽 섬을 좀 원픽으로 하자면 저는 이 덕적군도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해에서 인천항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덕적도가 있고 거기에 여러 섬들이 있어요. 뭐 문갑도도 있고. 문갑도는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이번 부록에는 없지만, 근데 거기 구럽도가 있는데 예전 핵폐기장을 만들 뻔한. 저희 기사도 몇 번 썼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섬은 저는 제가 가봤던 섬 중에는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구럽도가. 어떤 게 가장 예쁘던가요? 그 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섬을 예쁘다고 할 때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해변이 예쁘거나 이제 처음에 간 사람들은 해변 위주로 보죠. 그러니까 해변이 예쁘거나 아니면 좀 기암 절벽이 있거나 또 아니면 또 마라도나 이제 가파도 가서 느끼신 분들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초지가 넓게 펴지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섬이 바다의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봉우리가 예뻐서 또 능선을 걸을 때 어떤 그런 느낌들. 구럽도는 그게 다 있어요. 그렇구나. 모든 요소를 다 즐길 수 있는. 근데 이제 대기업이 98%를 가지고 있죠. 정말요? 네. 그렇구나. 네, 그때 저희 고발성 기사가 굉장히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도 고발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대기업이 그 섬을 좀 독점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캠핑하거나 그래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해요. 더 고발해야 되겠네요. 공익적 차원에서. 그러게요. 지금 벌써 원픽 골라달라는 질문에 지금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하고 계셔. 저도 이제 전에 문화예술인들하고 거기에 그 대기업이 거기에 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는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구럽도를 들어갔는데 그 초지를 보는 순간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야, 여기 골프장 만들면 끝내주겠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골프도 안 치는데. 대기업이 먼저 알아봤겠죠. 그러네요. 눈이 밝네요. 눈이 밝네요. 근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여기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지 않게 된 거는 남도섬이 전라남도섬만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솔직히 저는 섬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 같은 초심자에게 추천할 만한 섬이 있다면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섬 여행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갈 텐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섬 여행하고 내가 좀 추천하는 섬 여행 좀 달라요. 기대하는 섬들은 좀 이제 관광섬이지, 그러니까 좀 이름 들어본 섬들. 에 대한 여행이고, 여기 부록 보시면 좀 첫 느낌이 그렇지 않았어요. 들어본 섬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없었어요. 그런 섬인데, 그러니까 섬 여행의 가장 이 매력은 이제 좀 고립감인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아까 친구들 자발적 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몇 명이 가면은 조금 과한 비유긴 하지만 우리가 좀 다른 행성에 우리끼리만 있는 느낌. 거기에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은 섬에 딱 그 한 군데만 모여 살아요. 대부분 항구가 있는 포구가 있는 그쪽에 이렇게 모여 살고, 그러면 그 반대쪽에 해변이나 이런 데는 완전 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올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 넷이 갔다 그러면 우리 넷만 있고 거기서 불 피우고 이렇게 있으면 정말 우리가 다른 행성에 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그냥 이제 외딴 섬에 가야 되고, 그런데 좀 외딴 섬에 갈 때는 숙식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캠핑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민박을 하면 좋은데 민박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 외딴 섬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서 묵나요?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박. 보통 이제 섬에 대한 정보들 우리가 검색하다 보면은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에요. 신박하네요. 그냥 책 보니까 그냥 주민 집에서도 묵던데. 근데 진짜요? 그거를 이제 미리 연락을 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뭐 블로그나 이런 데는 정보가 별로 없고 이 각 그 지자체의 도 단위의
보면은 거기에 섬에 대해서 정보가 좀 집약된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페이지를 쭉 내려다보다 보면은 주요 연락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려면 배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 섬에 이제 산부요인들, 예. 이장님, 이장님, 예. 부녀회장님, 예. 어촌계장님. 여기서 조금 더 3대 권력. 여기서 조금 더 확대. 우리가 감사원장도 있고 이렇게 확대하면은 거기에 이제 노인회장님하고 청년회장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산부요인 분하고 특히 이제 좀 섬에 갈 때 어촌계장님을 통하면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섬에서 가장 좀 풍족하신 분이야. 어촌계장의 자리가 그런 데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 통하면은 이제 거기에 제철 해산물 같은 것도 잘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연락을 해서 뭐 묵을 수 있는 거나 이런 걸 조율을 하고 가시면 그치 깨알 같은 팁이네요. 진짜 그러네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행 정보를 알아봐야지 갈 수 있는 곳이기도 우선은 하네요. 외딴 섬을 간다는 자체가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여기 계신 분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섬에 가면은 이제 섬에 계신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여럿이 가서 이렇게 친해졌는데 그럴 때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엔 내 손님으로 와라 그런 게. 그렇구나. 그러면 뭐 고재열 기자님은 뭐 당연히 많은 섬들을 다녀보셨겠지만 다른 출연자분들 섬 여행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임지영 기자님은 혹시 어느 섬 여행을 보셨나요? 네, 저는 그 부록에 있는 데는 한 군데도 가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외딴 섬을 진짜. 예. 아니, 왜냐하면 제가 보다가 아는 데가 하나도 없네. 그러다가 완도가 나와서 완도는 내가 가봤지 했는데 완도에서 또 배를 타고 청담도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완도는 섬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제가 배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우도, 가파도 정도 이런 데 가봤던 것 같고 강화도, 성모도. 네. 근데 제가 성모도도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는 섬들 위주로 갔는데 제 기억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데는 오히려 관광지 아니고 교동도라는 데가 있어요. 강화도에. 거기가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립이 됐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진짜요? 자발적이진 않고. 자발적이지 않고 그냥 누구랑 결혼한 이후입니다. 아쉽네요. 재미가 갑자기 텐션 뚝 떨어지네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지막이 주말에 일어나가지고 어딜 가보자 했는데 강화도 그냥 만만해서 갔다가 성모도 너무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동도라는 데가 있대 해서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요? 그럼 그걸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예. 당연히 있겠거니 생각했겠지. 네네. 근데 가서 봤더니 섬이 크긴 한데 주로 논밭 뭐 이런 거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둘러볼 만한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뭐 그냥 처음에 시장 뭐 읍내 이런 느낌의 옛날 느낌의 그런 데서 사진 한 장 찍고 나니까 할 게 없는데 아직 한 12시간이 남아있고 다음 배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인가 보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관광은 거의 교동도 그러니까 새로운 실험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해서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구나. 네네. 오히려 이게 좀 알고 갔으면 가볼 만한 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해는 좀 지려고 하고 그래서 급하게 숙소를 찾아봤더니 한 두어 군데 있었나? 민박집이. 그래서 묵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행이네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발적 고립이 아닌. 근데 그 또 섬에 이제 옆에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팁 하나 말씀드리면 작은 섬에 가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교동도처럼 이게 그 몇 단위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섬에 들어가면 꽤 크더라고요. 섬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섬이 아니야. 맞아요. 또 하나의 육지야. 맞아요. 너무 넓어. 그런데 이제 작은 섬은 조금만 언덕에 올라가면 섬이 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섬 같고 섬 같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섬이라는 게 있는데 교동도 같은 데는 섬이 아니야. 근데 교동도가 저희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리가 생겼어요. 연육구가 생겨가지고 거의 그냥 몇 개월 차이로 생겨가지고 전에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했죠. 김은지 기자님은 혹시 어느 섬 가보셨어요? 근데 저는 고재열 선배 말을 들어보면 선배의 기준에 따른 섬은 정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대체적으로 그냥 관광지로서의 섬 정도가 가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섬 여행을 가겠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해봤고 그런 각오도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 책 보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한 군데 제가 간 데가 있어서 좀 반가웠었는데 거기가 이제 청산도 서편제 찍었다고 해서 유명한 그 청산도에 가가지고 네네네. 예. 근데 되게 예뻤었고요. 근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데여서 상대적으로 관광객도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 관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둘러보고. 이번 책 읽으면서 네. 가보고 싶었던 데 중에 하나가 청산도였던 것 같거든요. 예뻤어요. 예. 근데 진짜 밤에 그 별이 쏟아지는 그 아주 어두운 그 시간은 참 좋더라고요. 오히려 낮 시간보다는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섬에 가면 그 이제 밤에 캄캄한 데서 별 봐야지 생각하잖아요. 예.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바다에 불빛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뭐 숲이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 아니라 어선들도 예. 이렇게 불 켜고 조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육지 방향인데 보면은 저 멀리 포구에 그 불빛들이 다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정말 그 깜깜한 바다에 별 보러 가는 섬은 생각보다는 흔치 않고 그러려면 이제 과거도 만재도 이렇게 정말 멀리 가야 돼요. 그래도 제 기억에 청산도에서 그때 별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별 기대를 안 하고 가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너무 막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그 길을 걸을 때 조금 네. 무섭긴 하더라고요. 혼자 가셨어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긴 했었는데 네네네. 그래도 예, 이게 조금 이게 대중교통은 확실히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섬 안에도 버스 같은 게 다녀서 그런 걸 타고 이동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때 뭐 렌트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버스 타고 청산도 대중교통.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섬에는 이제 그런 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 그 섬에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도 일조도로 같은 건 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된 섬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와 진짜요? 네, 흑산도가 관광섬인데 관광으로 먹고 사는 섬이잖아요. 예. 그런데 흑산도의 일주도로가 완성되기까지 26년이 걸렸어. 그럼 그 전까지는 꼴랑 26km짜리 그 도로인데.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뭐 비포장이거나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네네. 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 80년대 이 정도가 우리나라 섬의 전성기였어요. 그 뒤부터는 이제 인구들이 계속 도시로 옮겨간 거야. 어족 자원도 좀 고갈되고 그래서 점점 더 투자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투자는 이 포구만 몰려. 거기 막 방파제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몰리고 그 다음에 그 섬의 반대편으로 가는 포장도로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양옆으로 한 500m 정도 이 정도 포장도로가 있고 끝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한 70, 80%의 섬이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다들 한국 주변에 사니까 그 네네. 연결될 필요가 없어서 안 연결되나 그리고 이제 섬에 가보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섬 저기 예쁜데 저기서 살지 왜 다 포구에 여기에 옹기종기 모여 살지? 막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별장 집은 저기다 지을 거야. 네.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땅을 잘 보시네요. 그 선배가. 그런데 재밌는 게 섬에서 돌아다니다 느낀 건데 그런 자리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 뭔데요? 묘지가 있어요. 가장 볕이 잘 들고 좋은 자리에는 좋은 자리, 명당 그러니까 자리. 그 자리 직접 가보면 이제 계속 가보면은 이게 사람 살 자리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렇구나. 그분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 다 이유가 있거든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이제 볕이 잘 들어야 되는데 예. 그 또 바람도 피해야 돼. 그렇죠. 볕은 들면서 바람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 있어야 돼. 식수 자원이 제일 중요할 그리고 것 같긴 해요. 주로 어떤 물건을 가져오든 배에서 내리고 그러는데 거기 언덕에 다 놓으면 그렇죠. 물건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낭만적인 생각일 뿐이고 섬에 계신 분들은 거기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자리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이제 그 여행 준비에 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섬 여행은 왠지 막 떠나기 전에 엄청 단단히 막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행 준비의 노하우 같은 게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느냐 그건 이제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인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다른 준비를 좀 저는 하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를테면 구글 지도나 그걸로 섬을 한번 쭉 당겨가지고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어디를 한번 가봐야지 예. 또 어디를 한번 걸어볼까. 그럼 이제 해변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백사장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성도 있으니까 보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 폐교터 같은 게 있어. 대부분 보면 그런 곳은 폐교터가 되게 명당이에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학교 자리를 만들어주거든. 근데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그렇구나. 근데 그게 이제 폐교가 됐겠지만 제가 갔던 청산도도 그 학교 폐교를 다시 만든 그 숙소였었어요. 네. 폐교를 숙소로 이용하는 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봤는데. 이제 하여튼 그래도 폐교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길이 어떻게 이어지고 끊어지고 뭐 그런 것들 보고 그 섬에 대한 호기심이 그 지도를 보면서 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저는 그 지도를 한번 보고 가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전문가 같다. 아니 이미 지금 엄청 전문가 포스를 몇 분 동안 그리고 저희 브로그를 참고하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팀장은 네, 훌륭합니다. 역시 간부야. 네. 그러면 섬에 가서 정기구독해 주는 거죠, 이거. 그렇죠. 섬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혹시 뭐 따로 있나요? 일단은 이제 좀 했으면 하는 일은 섬에 갈 때 이렇게 그렇게 연결된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름아름 이제 소개로 됐거나 갈 때 그때 좀 되도록이면 돼지고기를 사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돼지고기. 그게 귀해서? 그러니까 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섬에서는 계속 물고기 드시잖아. 그쵸. 선물하는 용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엄청 깨알 같은 실용 완전 깨알도 아니고 돼지고기. 그게 뭐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산부요인에게 선물할. 그렇죠. 주로 이제 묵을 곳에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진짜 깨알집이에요. 이런 걸 누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고 가는 진공포장. 오고 가는 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섬에서는 우리나라 이렇게 도축을 함부로 안 하는데 섬에서는 돼지를 잡게도 해요. 거기는 허용을 좀 해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기서 사가지고 가시는 게 번거로우니 그러니까 거기서 잡는 것은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묵인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게 가능도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섬에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분들한테는 우린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별로 도움될 일이 그분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분들이 챙겨야 할 존재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좀 우리를 바라볼 때 조금 경계의 눈으로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살갑게 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좀 경계하다 보니까 여기서 불 피울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평온한 공간에 우리가 침입한 것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기 조금만 넘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가시면 그분들이 절대 그렇게 야박하게 하시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도섬으로 브록을 만들었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인심이 후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처음에 어떤 그런 조금 약간 까칠하더라도 그런 거에 좀 구애받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가서 이 섬이 전부 할아버지 거예요? 그러지 말고 경험 있으신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 브록을 보면서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선장이라던가 뭐 식당 주인분들 막 핸드폰 번호도 막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오픈해 놓으세요. 원래 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친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고급 정보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오픈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닿아야 되는데 이게 그 섬에 가는 사람도 적고 갔다 온 사람이 또 기록을 해둬야 되는데 기록하는 것도 적고 뭐 블로그나 좀 있는 정도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를테면 전라남도 홈페이지 가서 정말 그 구석에서 찾아내면 번호가 다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거기서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은 배를 타는 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 항구 같은 느낌의 그런 데서만 꼭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평상시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설마 여기서 배를 탈 줄이야. 하는 데서 타거든요. 그렇구나. 거기에 안내판처럼 배편에 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연락처들이 있어요. 근데 연락을 왜 해보셔야 되냐면 뭐 블로그에서 봤더니 몇 시 배가 있고 그것만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물때에 따라서 물때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조그만 폭우들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이번 주말에는 몇 시에 뜨느냐 그걸 정확히 확인을 해야 돼요. 꼭. 그렇겠네요.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고 갔는데 못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손님 없으면 배가 아예 안 뜨기도 한다고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여객선 공영제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그 어떤 그 여객선 체계하고 다른 체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제 고향에 있는 영광에서 뭐 나골도를 들어간다 그러면 저쪽에 매표소에서는 나골도 가는 배 파는 데가 없어. 그럼 어디 팔아요? 배가 출발하기 한 30분 전쯤에 티켓이 오픈되는 건가요? 이 우리 일수 가방 같은 있잖아요. 그 가방을 들고 어떤 아저씨 와가지고 그 탁자에 앉아요. 거기가 매표소야. 그럼 그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예약도 안 되고. 진짜요? 완전 게릴라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온라인으로 애매할 때는 이제 가보고 싶은 섬여행을 점점 못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섬 여행 한번 가려면 이런 취지로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섬여행 원래 이제 온라인 예매는 이제 가보고 싶은 섬 그 사이트에서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곳은 거기에 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이 안 돼. 근데 그게 표가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이거예요. 일수 시스템이라서. 근데 진짜 유배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유배를 당하고 싶은 사람. 일상이 너무 치이고 힘들 때. 저희 지금 섬 여행을 많이 가보시라는 취지에서 하는 방송이라는 걸 지금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블로그에 저희가 되게 많은 정보들을 담아놨는데 혹시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거나 혹은 좀 섬 여행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섬에 대한 로망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필요한 정보는 원하면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섬이 어딘가, 내가 가보고 싶은 섬이 어딘가, 저 섬이 내 섬 같다 그런 걸 느낌을 받으려면 여러 섬을 많이 다녀보신 분의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블로그를 조금 이렇게 팔로잉해서 보면 좋은데 그중에 이제 저한테도 섬잡이가 되시는 분들, 우리 이번에 부록이 이 섬연구소 공동기획이잖아요. 섬연구소 강재윤 씨, 강재윤 씨의 페이스북 이렇게 하시면 그 보다 보면은 약간 침이 나오게 돼 있어. 음식 사진 맛있는 음식들 주로.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음식 중요하죠. 또 우리 이제 어떤 인스타 명소가 될 만한 사진 잘 나오는 거 그런 거 잘하시는데 어쨌든 거기나 아니면 또 여기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제 10개의 섬을 하셨던 그 아볼타라는 블로그 하는 김민수 쌤 그분 블로그 보면은 그분은 어떤 참고가 되냐면 도시인의 입장에서 섬을 봤을 때 그리고 섬 사람을 대했을 때 그 느낌을 그러니까 내가 잘아는 어떤 그 오빠가 섬에 갔더니 이런 느낌을 받았나 보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좋네요. 그래서 도시인의 시선으로 본 그 섬이 돼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뭐 또 섬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좀 보고 참고하면 좋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 이 섬 가봐야지 하는 그 섬을 하나씩 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고재열 기자님이 또 여행 전문가시잖아요. 고재열 기자님이 섬 여행을 간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또 고재열 기자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주로 사람들을 좀 많이 데려가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불 피울 곳 위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섬 가면 어디에서 캠핑을 또 좋아하시니까 불을 피워볼까. 근데 캠핑을 할 수 있나요? 이제 국립공원 지역인 섬 같은 경우 다도해상국립공원이나 그런 데서 이제 캠핑장에서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산부 요인들이 그분들의 이제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산부 요인들이 돼지고기 좀 이렇게 부족히 사서 산부 요인들이 이렇게 좀 점지해 주신 분. 점지. 근데 꼭 약간 그룹을 만드시는 게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 사람들이 따라와. 그 시벨리우스라는 모임도 저는 참 궁금한데 그거 고재열 기자님이 만드신 모임인가요? 그 처음에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영광섬을 가봐야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좀 가면 같이 가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이제 모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룹이니까 이제 갔다 와서 폭파해야지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 여행을 같이 갔다 온 거는 좀 과장법으로 우리가 다른 행성에 같이 갔다 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끈끈한 유대감 같은 게 생기는군요. 그래서 이 방을 못 나가는 거야.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니까 굉장히 섬여행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근데 그 중에 약간 좀 제가 기억하는 분 류승용 배우도 그 멤버 중에 한 멤버예요? 그건 아니신가요? 제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멤버를 고르시는 기준이요? 셀럽은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서로 평등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분이 오시면 왠지 뭐 오면은 우리끼리 그분을 좀 배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저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콜라보로 같이 가긴 하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우리 머글들끼리 먹을 젊은이들의 용어를 근데 그 배우분도 거의 먹을 수준으로 일하셨다고 기사 봤던 기억이 기사 나는데요. 쓰신 적 있으시죠? 부려 먹었죠. 그러면 이 시벨리우스는 고재열 기자님의 이게 픽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공개 모집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저희한테는 한 번도 제안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먹을도 안 되는 거죠. 네, 먹을도 안 돼. 짐. 그분들 그러니까 이제 각 여행별로 따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럼 이 시벨리우스 같은 모임이 이 여행에도 있고 저 여행에도 있고 이렇게 또 인큐베이팅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시벨리우스는 이제 시벨리우스의 길을 가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그 농담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경험을 같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경험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면 천하의 유승룡이라도 조금 이물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같이 가셨던 분들끼리 쭉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이 팹이 1억이라고 그냥 1억만 내는 분 있는 거 아니야? 우주 여행 가는 기념으로 기분으로. 그렇군요. 예, 이제 거의 또 그러면서 낼까봐 그러면 또 그땐 그래요. 그리고 연회비도 1억이라고. 진입 장벽을 점점 높이는구나. 이제 마지막인데요. 거의 이제 또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먹는 거예요. 사실은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제일 추천하는 섬 여행에서 맛있는 메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식당으로 얘기해 줄게요. 식당으로. 네네네. 받아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받아 적어도 이렇게 정말 가는 게 일이니까 힘들죠. 근데 최근에 가장 갔던 집은 여수에서 또 차를 타고 백야항으로 가서 거기서 들어가면 금오도거든요. 그 금오도에 들어가서도 다시 거기에서 또 차로 연도가 된 안도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식당 없어요? 그 안도에 갔는데 또 다른 섬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연도가 대교 다리가 나올려 있으니까 따라서 가면 이번에 소개된 섬인데 어떤 메뉴인지 근데 정말 금오도에서 궁금하네요. 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제일 식당. 거기 제일 식당. 어이 제일 식당. 뭐 파나요? 거기 그냥 그 백반과 그다음에 회정식이 있는데 백반이라고요? 네. 근데 회정식 그냥 찾아가는 길이 멀어서 엄청 맛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게 반찬이야. 그 집 여수에서 먹어도 되지 않나요? 어머님이 이제 육지에서 한바 식당을 하셨던 분인데 요리를 잘하시겠네요. 너무나 그분이 저는 그분 얘기만 하면 이렇게 침 고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너무 잘하시고 그 집 꼭 권하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나골도에도 또 육지에서 또 한바 식당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노인 회장님의 사모님. 그 어르신이 그 하는데 너무나 또 그 집도 맛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는 저희랑 갔던 중에 한정식 집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집보다 낫다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신기했던 게 어떤 그 밥상에서 이제 시골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맛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식에서도 도회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도회적인 부분까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놀라웠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예쁘다는 섬 원픽으로 고를 수 있는 이제 구럽도. 구럽도는 지금은 제가 몇 가구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10가구 정도 됐어요. 드디어 마타리가 적네요. 구럽도 정도 갈 수 있겠다라는. 여기를 제가 그나마 들어봐서 지금. 근데 구럽도가 가는데 조금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섬인데 배를 갈아타야 돼. 그래요? 환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지울게요. 아무튼 거기서 식당이. 근데 거기에도 식당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마을 분들이 그 대기업의 골프장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로 나뉘어가지고 그 10가구가 갈라졌는데 그 중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리더죠. 그러니까 옛날 이장님. 구럽도 옛날 이장님 댁. 그럼 이제 민박도 가능하고 거기 이제 식사도 되는데 저는 또 그 집 추천합니다. 이런 이렇게 소위 맛집들은 그러니까 발굴하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찾아가신 거예요? 발굴한 거죠. 진짜요? 찾아다니다 보니까 또 이 집이 괜찮다. 그렇죠. 수소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섬잡이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럼 진짜 이거는 받아 적어야 될 정보네요. 진짜 어디 찾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맛집이라고 나오는 그런 데랑은 다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찾아가서
도시에서는 고작 그냥 줄 길게 서서 먹는 그 정도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래서 맛있는 거. 진정으로 내가 정복하는 느낌으로. 그러면 또 이렇게 섬에 가서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웃분들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 이렇게 게릴라성으로 이렇게 맛있는 거 얻어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도 또 얻어먹기 노하우 뭐 이런 거 있나요? 얻어먹기 노하우는 섬에 갈 때는 섬에 갈 때 또 참고하셔야 될 게 그 섬에 가서 갑자기 뭐 카드로 뭐 결제 그런 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늘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배가 또 안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며칠 더 있어야 되는데. 인지영 기자 케이스처럼. 그렇죠. 근데 그때 그분들한테 서울 가서 뭐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이 늘 많아야 되는데 현금을 들고 다니시다가 섬에 가면 사실은 또 우리가 해산물만 생각하는데 섬에서 나는 뭐 도초도의 시금치나 그리고 또 어디에 도초도요? 어디 있는 거예요? 도초도 이쪽에서 되게 유명한 섬인데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문외한이라서 입문자도 아니에요. 문외한 되려고 하기 힘드시죠. 도초도 여기 있네. 신안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고향섬 하이도하고 좀 가까운 섬이고요. 하이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뭐 이를테면 또 이 양파 중에 자색 양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양파들이 이 캐가지고 이렇게 굵은 애들이 그러니까 섬에서만 또 잘 자란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갈 때 무조건 10,000원짜리 들고 어르신 저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10,000원어치만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달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적인데 무조건 10,000원. 10,000원어치. 그게 팁이군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이제 양파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 또 다른 게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 말려놨는데 저기 간재미 좀 가져가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훈훈하네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이제 저희 도시인들이 좀 이렇게 비용을 치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한테서 재밌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보물 창고처럼 그분들 일종의 어촌계장님이나 이런 분 제가 주목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분의 이제 냉동고 냉동고 생선을 이렇게 그렇죠. 올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선들은 다 제철이 있으니까 그때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파시기도 하지만 또 본인이 1년 동안 이제 좀 명절 때 먹어야지 뭐 하면서 이렇게 좀 진짜 이를테면 우럭인데 대우럭 그런 것들 이렇게 짱 박아두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그거 하나를 이렇게 하면은 그 되게 느낌이 짜릿해요. 그렇겠네요. 보물찾기 하는 느낌. 진짜. 예. 냉동고. 예. 냉동고를 노리시라는. 어촌계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돼지고기를 챙겨가야 될 것 같다. 돼지고기를 가져가면 냉동고가 열릴 것이다. 네. 이런 거. 뭔가 고립하러 갔는데 굉장히 애써서 다가가야 되고 그게 좀 잘 보여야 되고 이래서 아이러니가 있는 게 이를테면은 이제 또 섬 중에 무인도 많이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무인도에 여행하러 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역설적인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뭐 없이 뭔가 좀 부시크래프트처럼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갔더니 이를테면은 거기 해루질 해가지고 막 문어를 잡을 수 있어. 일테면 문어를 먹었잖아요. 맛있게 먹었. 근데 문어를 잡아서 맛있게 먹었대요. 문어를 먹으면 뭐 생각이 날까? 문어를 먹었다 그러면 뭐 생각? 아니 뭐 생각이 날까? 문어를 먹어 지금. 문어를 먹어서 두 가지가 생각날 것 같은데. 그치. 소주랑 그냥 또 하나 뭐. 초고추장. 그렇지. 그러면 다음번에 들어갈 때 이걸 가지고 가고 싶어지잖아요. 다음에 또 그 섬에 그게 있었으면 때. 완벽했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랑 생각의 회로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어 잡는 생각을 우리는 그냥 문어를 잡는 게 아니라 문어를 주울 수 있어. 기꺼우신 분들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어를 주울 수 있다고요? 네. 주술 수 있다고? 네. 물이 빠질 때. 다음에 무인도 부록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임지영 기자님 방송할수록 점점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섬에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점점 멀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전 재밌었어요. 진짜. 진짜 뭔가 신기한 만렙이세요. 세상이네요. 진짜. 진짜 진짜 만렙이에요. 고지열 선배 만렙이세요. 앞으로 쓸 기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섬에 대한 이제 로망을 심어준 게 목표였는데 생긴 것 같나요? 저는 괜찮았어요. 글쎄요. 우리 임지영 기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교동도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데이셨나 봐. 임지영 기자님. 아닙니다. 저도 좋은 풍광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부럽던가요? 결국 부럽도. 근데 부럽도 얘기도 사실 예전에 고지열 선배한테 추천받아서 엄청 자세히 들었는데 거기가 약간 宿소 지영이 왜 불렀어?
선배 서포터라고 부른 거잖아요. 팀장으로서 문화팀이니까. 그래서 제가 섬에 대한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여기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그렇지만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예, 마무리하시죠 이제.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오늘 이제 고재열 기자님하고 임지영 기자님은 저희 팟캐스트 처음 출연하셨는데 오늘 방송 함께하신 소감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죠. 또 소감도 있어야 되는구나. 네. 준비 안 해오셨나요? 이런 것도 준비 안 해오시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구나. 우리 마타리가 마타할만 하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게 소감입니다. 끝인가요? 예, 임지영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전 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날 왜 부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왜냐하면 가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고재열 선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말할 틈은 없겠다 하고 왔는데 역시나 또 꼼꼼하게 책을 읽어와서 임지영 기자가 중간중간에 많은 걸 채워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들으신 분들이 확실히 로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 조금 뭔가 지쳐있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발적 유배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발적 유배. 그냥 좋습니다. 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가 섬 여행은 여행의 시작이면서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작이란 얘기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가도 섬에 1박 2일만 갔다 와도 충분히 단절된 느낌을 드니까 일상에서 단절된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가성비가 좋고 그다음에 또 끝이라는 생각은 예전에 연홍도라는 섬을 갔는데 그러니까 작은 섬이고 거기에 이제 지금 미술관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묵었던 민박집에 우리 집보다 텔레비전이 이 브라운관이 4배 정도 큰 진짜요? 그렇게 큰 TV가 뭐 실제로 한 2배겠지만 뭐 어쨌든 좀 과장법으로 4배. 그다음에 냉장고가 또 이렇게 양문형이 2개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식당도 아닌데. 예. 그래서 아니 어르신 왜 이렇게 그 TV가 크고 이게 좀 화면을 좀 크게 보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거 거기 그 회장이 보내줬어. 진짜요? 그럼 저 냉장고도요. 그러니까 그것도 회장이 보내줬어. 왜요? 그랬는데 그 회장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내려와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섬에서 그 섬에 묵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하나 하는 건 그냥 낚싯대 들고 와가지고 낚시만 하고 와서 근데 그 섬은 뭐 슈퍼도 없고 민박집도 없는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 좀 이제 그냥 깨끗한 집 하나 직원이 섭외를 해줬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 정도씩 묵고 갔는데 갈 때마다 또 숙박료로 이제 아마 내려온 거겠지.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때 마침 이제 좀 제가 청년들을 섬에 데려간 그런 행사였는데 이거 봐라 이게 증거다 이게 여행의 끝이다. 저 회장이 니들이 가고 싶은 그런 리조트나 그런 화려한 곳 못 가봤겠냐. 그런데 이제 종착역은 여기다. 종착역이지 않냐. 그래서 그런 안도를 그런 그 만족감을 섬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섬에 가면은 아마 여기 분들도 똑같은 얘기 할 텐데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말을 표현할 거예요. 근데 사실 시간이 멈추지 않거든. 거기는 이 육지 시계보다 2배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외 시계만 맞춰 살지만 그분들은 달의 시계도 맞춰야 돼. 그러니까 물이 나고 빠질 때 그거에 대해서 가서 줍기도 하고 급줍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역설이 있는데 그런 섬에 가서 그런 그 여유를 느끼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은지 기자님도 짧게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이 책을 열심히 읽어서 한번 이 중에 한 곳을 꼭 가보도록 여기 하겠습니다. 무슨 포스트잇도 붙이셨어요. 어디다 붙인 거예요? 어느 섬에? 제가 갔다 온 곳에 붙였어요. 선배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섬 처방 컨셉으로 독자가 행사를 해도 재밌잖아요.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성향이면 이 섬을 가봐야 이 섬을 추천해준다.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예고편인데 여기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이미 하고 계시는구나. 역시 인큐베이팅의 대가예요. 자발적 유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흑산도에 정약전이 유배를 당했던 그 마을에 사리 마을에 유배 체험 공원이 있어요. 그 숙소가 있는데 그게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룸이 거의 한 10개 이상이 있는데 1년 매출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이야. 진짜 거의 안 온다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안했던 게 이렇게 자발적 유배를 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공모하자. 유배 문학상을 하자. 그래서 본인이 왜 유배를 당해야 되는지 재밌다. 본인이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뽑힌 분들을 우리가 압송해주자. 잘
만드시는 거예요. 컨셉이 잘 맞네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산도의 유배마을에 가는 이제 유배문학상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곧 이거 2탄 나올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유배하기 좋은 섬? 저희 이거 PDF로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섬이 봄과 초여름에 이제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전라남도 섬 지원센터 전문위원님의 말인데요. 딱 지금이 그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은지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팟빵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이 방송에 올라가 있는 페이지에 저희가 이번 부록이죠. 머물고 싶은 남도섬 PDF 파일을 저희가 함께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팟빵 말고 다른 채널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팟빵에서 저희 시사인사를 검색하셔서 이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PDF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방송도 들으시고 부록도 함께 보시면서 이제 올 봄에 어떤 섬으로 떠날지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인싸 종종 여러분께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매주 업데이트하는 시사인싸와 경제인싸도 좋아요, 알람,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문화인싸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